저 구조는 보신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보통 검사실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수사관이 검사관께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기록이 송치됐고 신병인 구속 피의자가 송치됐으니까 경찰은 저거를 그러니까 단순한 충동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해온 거죠. 저 성범죄 목적이 있는 걸로 보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저걸 이제 물어보면서 저 사람들의 허점을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저게 김진주 씨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이 지금까지는 저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저 과정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보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게 아니 뭐 저 사람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게 끌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보면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성범죄의 목적이 있어 보이니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물어본 거고, 그러면 저렇게 피의자가 불렀는데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대답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보안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보안 수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저 범죄자를 검사실에서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이 굉장한 것이냐,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가 굉장한 것이냐 얘기하죠. 근데 그거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대체품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저 사건에서 보안 수사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바로 저 이상한 조사를 했던 경찰에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경찰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결국 보안 수사 요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문제 제기도 사실 1심 이후에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지금 있는 기존 시스템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저 영역을 없앤 겁니다. 저기 보면 저기 여성 검사님과 여성 수사관님이 굉장히 열심히 추궁하잖아요. 선의도 있겠지만 시스템상 이걸 놓치면 저분들은 책임을 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저분들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어떻게든 파내야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10월 2일부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저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가져온 대로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성적인 충동에 의한 성범죄 목적에 의한 이런 잔혹한 범죄였다는 사실로는 기소 못했을 거고, 당연히 유죄도 그렇게 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화면은 진주 씨도 처음 그 당시에 보셨던 건 아니죠? 1심이 끝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순진하게 믿고 있었죠. 경찰 조사받을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 모든 회복을 하기 시작한 지점이 2달 후였어요. 퇴원을 2달 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송치가 돼 있었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에 시간이 없었고, 관련돼서 경찰은 와서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라는 질문을 기억을 잃은 피해자에게 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기회였고,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된다면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끔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찰이 그 이후에 더 진행된 조사는 안 했었던 거죠? 그렇죠. 저도 오늘에서 느낀 거지만 저한테는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해자한테는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아예 7분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조차를 못 들었고, 그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나요? 가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사과는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해자가 누군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가해자의 주장은 지금 수사 단계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관련돼서는 그냥 저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주 특별하고 후미지고 너무너무 사람들 안 다니는 장소였나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냥 오피스텔 1층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이 일을 저지른 것의 상대방 피해자는 그냥 아주 특별한 지역에 있는 특별한 위험한 곳에 있는 후미진 곳을만 다니는 우범지대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김진수 씨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에 있는 곳에서 그리고 배현진 의원처럼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란 말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많고 그것은 꼭 사회적 강약을 따지는 문제도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제 집 앞에 토치와 칼을 놓고 갔던 범죄 피해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원시 시대부터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국가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식적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그게 그런 식의 민주당의 복수심 마케팅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그건 공익에 부합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 시스템이 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으로 퇴보한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김진주 씨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당했으면 이렇게 나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해서 나서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 여기 모두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법 같은 거 보셨어요? 바뀌는 법들? 저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게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봐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사실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피해자분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그 개정 법률안에서 제 245조에 12.6항이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를 위한 조항들만 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를 위한 조항도 이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면 피해자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빽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줄여달라고 빽쓸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김진수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245조 이 6항은 뭐냐면 고소인 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사건 기록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틀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그러지 않았나요? 뭐 안 되면 언론에다가 언론에다가 제보하라고. 이건 그것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만든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10%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말만 털고 다니는 거지. 자신 있으면 여기 오고 저랑 얘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실무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저런 일은 검사실에서 매일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 검사와 저 수사관은 저 범죄자를 자기 사무실로 부르질 못합니다. 그 범죄자로부터 진술을 듣지 못합니다. 경찰의 진술이 맞냐 틀리느냐 여부를 검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피해 당한 게 없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돈 받고 감옥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상에 돼지머리 올리듯이 올린 건데 그 돼지머리가 전 국민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예요. 그걸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 화면을 보시면 저 검사와 저 수사관은 행복해질 겁니다. 월급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누가 피를 보고 누가 골병 들죠? 김진주 씨나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 같은 분이
오롯이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범죄와 싸워야 될 의무는 국가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김진주 씨로부터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요 일이 진행될 당시에 김진주 피해자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를 질타하셨어요. 장관, 아니 왜 피해자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시스템이냐, 시스템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상당히 공감해서 피해자 TF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족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가 100이었다면 지금 1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알량한 복수심, 그것도 그 복수심도 실체도 없는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은 복수심을 메꾸기 위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차피 법 통과됐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이 법을 바꾸는 법을 우리가 발의해야 됩니다. 이 법을 원상 회복되는 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모으고 그리고 여론이 지금 61%가 민주당 지지자 포함해서 반대하잖아요. 아니 그런 법을 그냥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61%를 우리가 이런 이 공청회나 간담회와 피하지 않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수심의 근원이 없다는 걸 밝히고 이런 과정에서 80, 90으로 만들어서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끼리 뭐 얘기하면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김진주 씨 같은 분이 직접 이렇게 나서 주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인 배상 같은 건 받으셨어요?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1억을 받아야 돼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300만 원이 거의 최소였고 사실 저는 이제 증명할 게 없다 보니까 300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생계가 아예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피해자 구제제도라는 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허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죄자를 상대로 1억의 배상 판결은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은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를 해서 배상하는 돈이 있긴 하지만 그 돈은 저런 액수가 아닙니다. 국가는 그런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놓고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기록과 자료를 등사하고 열람할 권리를 주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로 난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법률 비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곳곳에서 자기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정의를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거든요. 그걸 그동안에 저 검사실에서 말씀하셨던 기록을 까보고 이런 역할들을 저기서 해준 거예요. 부족했을 겁니다. 저기도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거 서영교 같은 사람들은 결코 저 문제에서 피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옥문이 진짜 열린 것이다. 사실 우리 저 김진주 이 피해자님께서 모 의원에다가 이제 그 지옥에나 가라라는 일가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고 참 반성을 했습니다. 저거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망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안사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나는 생각하니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걸 접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처음에 구속돼가지고 왔었을 때
지금은 또 검찰 단계에 오더라도 저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저 사람을 직접 불러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변명을 댄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돌려보내야 돼요. 구속기간은 한정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좀 말이 되는 변명이다. 근데 확인해야 돼야 하는 변명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절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때 경찰에서는 인정하고 사실 그때 내가 다른 곳에 있었어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검찰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저기 있는 수사관님이 그 지역에 가서 그냥 CCTV를 열어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 범죄자 입장에서는 검찰청에서 못 그런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한 구속기간이 끝날 때쯤에 저걸 살짝 던지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데 경찰로 보내야 되고 기록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 3일입니다. 그러면 저 검사실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그러면 일단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사이코틱한 범죄자들이 사회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가 저렇게 튀어나온 범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정도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피해자한테 해코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빈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은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도 많이 말씀을 좀 들으셨죠. 책도 그 이후에 쓰시고 하셨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과 이제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매일매일이 와서 저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지금 이거 연계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맞냐. 이거를 저한테 사적으로 그렇게 메일을 보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사법기관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처음에 송치가 되기 전에 상해 사건이었어요. 이게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었고 상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장애를 얻을 거다. 뇌 부상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었기 때문에 다리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송치하기 전에 진단서로 이제 중상해로 바뀌었고 송치됐을 때는 중상해로 송치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이 사건이 대두되고 있냐를 보면 살인 미수를 입증하는 데는 검찰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고 법리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 미수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관련해서 만약에 살인 미수로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수사관의 정성도에 따라 이게 바뀌는 거라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군데 인터뷰에서 우리 김진주 피해자께서는 운 좋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굉장히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지금 핑퐁 수사를 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 재판이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뭐 다른 분들은 뭐 나중에 이게 검찰청이 설립이 뭐 중소청이나 공소청이 설립이 되면 이게 조금 보완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보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돼 있지도 않고 이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중수청도 경찰이고 다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절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뭐 단언컨대 드리고 싶고요.